66화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콱프로 붙었어? 네, 피처링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기술이라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를 나는 당하지 않을 거다. 나는 그럴 일이 없을 거다. 저걸 왜 속아? 하여튼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제가 이제 속아보고 당해보니까 아 이게 진짜 이게 얘네가 진짜 지능적으로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범죄를 하는구나 라는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서이슈 이번 주 또 주제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나날이 계속 이제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 이제 발전하고 지능화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제 또 우리 서이슈 주제로 또 이렇게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곽프로는 여러분들 그 가운데 보시면은 요즘 핫한 배우님이죠. 네, 김무열 배우님 우리 또 참교육의 또 우리 또 나와진 또 감독관님이시지만 네, 또 보이스라는 또 그게 있습니다. 콘텐츠가 있는데 영화인가 하여튼 영화인가 하여튼 그 변요한 배우님 네, 네, 나오시고 하여튼 그 김무열 배우님 여기서 진짜 사기꾼으로 나와요. 그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 나오는데 진짜 와 진짜 댕 나쁜 놈으로 나오더라. 진짜 나 이제 필모를 이제 또 봤는데요. 이제 하도 이제 김무열 배우님이 좋아가지고 좀 찾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또 보이스피싱 관련한 또 이런 콘텐츠에 또 출연하셨네. 이게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내가 일단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찾아봤을 때 아마 영화일 거야. 하여튼 곽프로라는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진짜 개 나쁜 놈 하여튼 댕 나쁜 놈으로 나오는데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았어. 하여튼 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뉴스를 보면 저걸 왜 속지? 저도 말씀드렸죠. 앞에서. 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걸 왜 속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보세요. 저도 속았어요. 네. 속아서, 근데 좀 어이가 없다. 나라면 절대 안 당할 텐데,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에는 의사, 교사, 공무원, 회사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특정 사람만 노리는 범죄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또 말씀드렸죠. 이제 뭐 콘텐츠적으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경찰도 속는다고 합니다. 경찰도 너무 감쪽같이 속여가지고 뭐 다양하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많잖아. 그리고 이제 그걸 아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놈의 샤리들이 그걸 맞춰서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요즘은 또 AI까지 또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이 새끼들 한탕 해먹으려고 속일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해진 거지.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점점 더 조직화되고 성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그 곽프로 보이스에 나오는 곽프로가 이제 또 심리적인 이제 피해자의 심리적인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조직원들 이제 뭐 회사원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정말 심리적인 걸 활용해서 이렇게 돈을 뜯어내게끔 그렇게 주문을 오더를 합니다. 범죄자들은 돈보다 심리를 노린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전화 사기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리 조작에 가깝다고 해요. 뭐 가스라이팅이야 뭐야. 범죄자들은 사람의 불안감,
공포심, 조급함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당황하면 평소에는 하지 않을 행동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뭐 막 그런 그러니까 당황을 해버리면은 사람이 이게 한번 뇌정지가 옵니다. 뇌정지가 오면 올바른 사고와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그렇게 이제 판단을 안 하고 이제 행동을 안 할 텐데도 사람이 당황을 해버리니까 이제 뭐 진짜 이게 진짜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입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놈의 쉐리들이 이제 얘네가 뭐냐면 그러니까 한 명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화를 다 해. 하여튼 타겟 잡고 시나리오 해가지고 전화를 다 해가지고 존나 많이 해요. 근데 그러니까 100번 해가지고 한두 번 안 걸리겠냐고.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수익금을 이제 지들이 이제 뭐 피해자들로부터 이렇게 딱 그걸 해가지고 대포로 돌립니다. 돈을 그리고 계속 돌려요. 추적 어렵게.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돈을 찾기가 또 힘들게 또 이렇게 만들죠. 저는 이제 피해를 본 게 26,800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배송비, 처음에 보낼 때 배송비 2,800원에 회수해가지고 박스로 계산해서, 네. 4,000원씩 해가지고 6박스로 해서 이제 회수를 했으니까, 다 해서 6424에 이제 2,800원, 26,800원이네요. 너는 내가 진짜 하여튼 잡히기만 해봐. 너는 하여튼 내가 그거 받아낼 거야. 네, 다음입니다. 검찰입니다는 아직도 통한다고 합니다. 이게 좀 약간 옛날 구시대적인 이제 방식처럼 보이는데요. 아직도 통한다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수법인데 이게 뭐 보이스피싱 계보를 보면은 보통 검찰, 경찰 사칭을 많이 하죠. 가장 오래된 수법이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당신의 명의가 범죄에 이용됐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수사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순간 긴장하게 됩니다. 범죄자들은 바로 그 순간을 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솔직히 뭐 그런 게 있다고 해도 평소에 경찰이나 검찰,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사를 만날 일이 없잖아. 솔직히 그냥 뭐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뭐 경찰 검사를 뭐 검찰에서 검사를 만날 일이 뭐가 있어. 근데 이제 범죄에 연루가 되고 그런 일에 휘말렸다는 것 자체로 이제 상황을 또 설계를 해서 이 사람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줘가지고 이제 좀 그러는 그걸로 해서 이제 낚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랬던 적이 있네요. 네, 작년에 이제 저 한 그때 8월인가 7월인가 8월쯤에 좀 잠깐 장기 유방을 했죠. 그때 하여튼 별의별 전화 아니 내 번호 어떻게 알고 씨부레 그냥 전화해서 욕하거나 하여튼 남자들이었는데 다 왜 그러는 거예요. 씨 하여튼 나 그냥 냅뒀는데 그거는 근데 어떤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뭐 서운호 씨 되시죠? 하고 막 뭐 어디 간 적 있지 않냐 근데 내가 구라인 걸 왜 알았는 줄 알아? 약간 조선족 그 말투였어. 근데 뭐 이건 조선족 분들이나 중국 분들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안 거지. 말투가 존나 어눌했어. 그러니까 뭐 간 적도 없고 그런 적도 없는데 뭐 그랬다고 하니까 이제 바로 욕받고 끊었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내가 덕성여대 거는 아니 그냥 진짜 그냥 그 나이 때 주무관 그 회사원 그런 느낌의 그런 목소리였고 하여튼 뭐 제가 다 뭐 공지나 이런 거에 다 올렸잖아요. 정말 조직적으로 아니 진짜 치밀하게 한 거라니까. 말투도 그냥 한국 사람 그 나이 때 그냥 서울 말씨였고 하여튼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저는 좀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이나 검찰이 갑자기 뭐 명의가 도용됐고 뭐 하고 막 그랬다고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없다고 해요. 전화해가지고 그런 건 없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막 당황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연락을 받으시거나 그랬다고 하면, 뭐 당황하지 마시고, 진짜 검찰에 전화를 해보세요. 본인이 거주하는 이제 그 검찰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검찰청에 전화해서, 아, 이런 전화가 왔었다. 이게 진짜냐. 라고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약간 이런 레파토리나 약간 그런 거면은 바로 끊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전화를 받은 적 없거든. 자, 다음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많다고 해요. 제가 뉴스로 봤는데 가족을 이용하는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엄마 나야 휴대폰이 고장났어 급하게 돈이 필요해 같은 문자나 메신저 피싱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목소리 그거를 어떻게 AI로 어떻게 했나봐. 그래가지고 그 막 진짜 그 딸이나 아들처럼 해가지고 그 목소리를 변조해가지고 그렇게 어른들을 낚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걸 뉴스로 봤는데 와 그럼 나 같아도 감쪽같이 속았다. 근데 보통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아니 이게 원래 평소에 이제 용돈을 많이 타다 쓰는 애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엄마나 아빠 입장에서는 갑자기 내 아들 딸이 전화해가지고 급하게 막 휴대폰 막 고장났고 막 어디 막 그랬고 막 하면은 갑자기 걱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활용해서 이제 이놈의 쉐리들이 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네, 이렇게 사기를 친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고 자식은 부모를 걱정함. 범죄자들은 가족 간의 신뢰를 악용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게 욕 존나 받고 싶은데 하여튼 네. 어떻게 진짜 개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하여튼 자 다음입니다. 참, 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I가 우리 뭐 다양한 산업군에도 활용되고 이렇게 쓰여지고 있지만 범죄에도 사용이 되겠죠. 최근에는 AI 음성 복제 기술까지 등장했다고 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뭐 아들이나 딸 그걸로 그 변조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사기치고 몇 초 정도의 음성만 확보하면 실제 목소리와 비슷한 음성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무섭네요. 그러니까 그 우리 스트리머 분들 이제 막 보면은 이제 막 영상 막 돌아다니는 거 본단 말이에요. 그 뽀구미님 하여튼 그 영상을 본 것 같은데 그 그 목소리 따라해가지고 돈에 쏠 때 그 약간 그거를 내가 봤던 것 같아. 그 뽕구미님 그거를. 아니 좀 웃기긴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변조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범죄 수법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뭐 AI가 되게 우리 삶에 되게 편안함을 주고 편리함을 주지만 우리가 이제 평범한 이제 저 같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뭐 더 편리하고 또 우리 또 뭐 저는 이제 뭐 사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걸로도 또 활용해서 우리 자비스하고 프라이데이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더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고. 걔네 범죄자들도 그렇게 AI를 활용해서 사기치는데 더 고도화된 사기를 치는데 야, 진짜 너네는 차라리 그 노력으로 차라리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뭘 하면은 더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정당하게. 근데 아니, 저런 대가리를 굴려가지고 왜 다른 사람의 그거를 편취하고 발취해서 그런 어 잘못된 행동을 하냐고 나쁜 짓거리를 내 돈 내놔 이씨 땡아 내 26,800원 내놔 이씨. 자 다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콘텐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냐면 제가 그 보이스피싱범이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눈치였고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나 느꼈어. 어느 정도 이 사람은 나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고 아마 나를 검색해 보거나 아니면 막 그럴 거야. 그러면 만약 이걸 본다 하면 내 돈 내놓으라고 26,800원. 하여튼 내 돈 내놔 이 씨 땡아. 하여튼 링크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 속 링크를 눌렀을 뿐인데 이건 뭐 전형적인 피싱법이죠.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범죄자들은 공공기관, 택배,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클릭을 유도한다고 해요. 의심되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개발자 스킬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요. 이제 그 링크가 정상적인 링크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거였냐면, 이제 만약에 예전에는 이제 뭐 코드나 그런 게 좀 허술하고 막 그랬으니까 똑같이 그 코드로 해가지고 똑같은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그래가지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뭐 카드 번호, 막 그때는 더 이제 결제하기가 쉬웠으니까 막 그런 거 다 입력하게 하고, 이제 그 보이스피싱 새끼들이 이제 그걸 해가지고 그대로 입력해가지고 이제 뭐 돈을 빼가거나 아니면 뭐 이제 계좌나 막 그런 거 하여튼 뭐 은행 사이트를 복제해가지고 진짜 그 은행처럼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은 많이 막힌 것 같던데. 그러니까 항상 그 사이트나 그런 거 이제 접속할 때는 이제 포털 검색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낫고, 막 이상한 링크나 그런 거 막 뭐 아이폰은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이폰하고 갤럭시하고 다 쓰잖아요. 근데 삼성폰이나 그런 거는 피싱 막 그런 의심되는 것들이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갑자기 문자로 띄고 와가지고 막 뭐 하여튼 뭐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주식 뭐 종토방 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대박 주식 정보 해가지고 막 링크 보내거나 하여튼 막 그런 거 하여튼 존나 날라와요. 하여튼 저도 그렇게 날라오고 그러면은 진짜 웬만하면 안 누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폰은 그렇게 저 악성 앱이나 그런 게 설치되는 게 없는데, 이제 갤럭시나 안드로이드 폰은 이제 링크만 들어가도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깔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뭐 이상한 링크나 이런 문자를 받아도 접속을 하지 않는 거를 이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겠죠. 예. 자, 다음입니다. 자, 그리고 보이스피싱범들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범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긴급하게 오늘 안에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생각하고 확인할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조급함은 보이스피싱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해요. 이게 사람이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이게 마음이 급해지고 마음이 더 초조해지기 시작하면은 정상적인 거로 판단해야 될 것도 흐려지고 어, 엉뚱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범죄자들에게 낚이는 경우가 생긴다고. 근데 이제 제가 당한 이제 피해는요. 이제 저는 이제 그 덕성여대 주무관 사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 근데 내가 어수룩하다고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뭔가 원하는 니즈나 그게 이제 뭐 제습기로 뭐 하여튼 빌드업을 하려고 했나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급하게 막 하는 그런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부탁한다 약간 그런 거였고, 하여튼 뭔가 좀 어수룩하다는 느낌이 들었긴 해요. 예, 막 이렇게 막 긴급하게 막 이렇게 하려는 것보다 그냥 얘는 그냥 좀 한지 얼마 안 된 애인가? 하여튼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냥 진짜 그 나이 때 그냥 그 진짜 회사원 같았다니까. 아니, 그 주무관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니까. 이제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녹취 파일이 한 5개 이상 있으니까 4개가 5개인가 되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뭐 필요하면 USB에 넣어가지고 제출할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당할 뻔한 피해는 이제 그런 거였고, 하여튼 급하게 이렇게 계속 이제 유도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갈취를 하는 수법이라고 해요. 자, 다음입니다. 가장 강력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은 확인이라고 해요. 검찰이라고 하면 직접 검찰청에 전화를 해보는 게 좋고, 자녀라고 하면 기존 번호로 직접 전화를 해보면 되고, 은행이라고 하면 대표 번호로 상담원하고 연결이 돼서 얘기를 하고, 30초의 확인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20대, 30대, 뭐 40대까지는 그래도 좀 더 나은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런 뭐 뉴스로도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이제 접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50대 어른들부터 이제 좀 50대, 60대 이렇게 70대 이제 넘어가시는 이제 어른 선생님들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알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막 진짜 보이스피싱범이 이렇게 뭐 입금하세요, 막 뭐 하세요 해가지고 진짜 입금하는 경우가 있대요, 어른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경찰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막은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랬는데 뭐 물론 네 저도 이제 당했던 입장이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게 네, 확인이라고 합니다. 그 확인하는 거는 뭐 얼마 안 걸리잖아. 뭐 확인하는데 뭐 얼마나 걸려?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는 건데 원래 대표번호로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항상 이런 막 이상하게 연락이 와서 뭐 돈을 뭐 보내라 아니면 뭐 해라 막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일단 전화가 끝나면 통화가 끝나면 진짜 거기에다 전화를 해보고 확인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러려고 해요. 이런 거래건, 뭐 기관, 뭐 단체 거래건이나 그런 이제 좀 대량 발주건이나 그런 주문건이 있으면 진짜 그 기관에 전화를 해가지고 진짜 뭐 이런 사람이 있냐, 내가 좀 그런 피해를 당한 적이 있어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거다라고 해서 확인 절차를 다 거치려고 합니다. 그런 프로세스를 추가했어요. 자, 다음입니다. 네. 보이스피싱은 부끄러운 일이,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해요. 피해를 당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한다고 합니다. 내가 왜 속았을까? 왜 그렇게 바보같이 했을까?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많은 사람을 상대로 매일 같은 수법을 반복하는 범죄 집단입니다. 피해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범죄의 결과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막 그러니까 안 당할 것 같은데 막 당하면은 이제 막 이제 본인 이제 프라이드도 있고 체면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걸 막 뭐 쉬쉬하고 막 뭐 막 그러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이런 피해 사실을 알리고 다행히도 뭐 저는 크게 뭐 피해를 안 당하고 26,800원밖에 배송 비용적인 부분만 이렇게 또 피해를 좀 봤는데, 이제 진짜로 진짜 타겟 잡고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그렇게 감아서 수백 수천만 원 그렇게 갈취당한 분들 중에는 진짜 뭐 어디 고위 뭐 공직자들이나 아니면 뭐 하여튼 이런 분들도 많을 거잖아. 근데 그런 거를 전혀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당연히 피해자인데 피해 사실을 더 공론화하고 알리고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더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거 업로드하고 이제 이런 피해 사실을 알린 게 있어요. 아니 내가 왜 나는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하거든. 이제 천하의 서은호 씨, 천하의 학생서 씨가 이런 피해를 이런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 사실이 있고 나는 이런 일을 당했으니 다른 분들도 조심하시라. 그리고 이런 거를 예방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잘못된 범죄 부분이니까 좀 많이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다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는 그냥 진짜 계속 그냥 전화 진짜 콜센터 맨키로 그냥 전화 돌려가지고 하나만 걸려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계속 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이런 피해를 당하고 만약에 이런 걸 진짜 피해 사실이 있다면 바로 그 경찰이나 아니면 금융감독원에 바로 연락을 취해가지고 피해 사실을 알리고 아니면 뭐 언론사나 이런데 뭐 다양하게 이렇게 뭐 아니면은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만약에 필요하면 이제 뭐 청취하고 이렇게 공론화 할 수 있으면 제가 영상으로 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피해 사실이 있으면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쉐리들이 또 이런 보이스피싱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의심은
예의가 아니라 생존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믿는 것이 미덕이었다고 해요. 맞죠? 사람 믿고 살아야지 하면서 막 했는데 하도 막 사기 사건도 많고 막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모르는 번호의 전화, 의심스러운 문자, 급하게 돈을 요구하는 연락,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의심하는 습관이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계심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낚일 줄 알았나요? 예,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프로세스에 만약에 기관하고 거래를 하거나 그러면 진짜 그 기관에 맞는지부터 확인을 할 것 같아 이제. 그거부터 이제 확인 차원에서 뭐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냥 뭐 친하거나 아니면 뭐 이러면은 이제 그냥 믿고 막 이렇게 하는 막 그런 거래 유형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더 이제 돌다리를 두들겨서 더 확인하고 체킹하고 이런 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뭐 제 입장에서도 이제 뭐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안면이 있고 오랫동안 알고 그랬으면은 이제 또 그거는 또 다른데 또 그런 사람들도 이제 서로 이제 돈 거래하다가 이제 뭐 틀어져 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 근데 지금 이제 뭐 하물며 그렇게 친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틀어지고 막 싸우고 뭐 소송하고 막 그러는데 하물며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해가지고 갑자기 그러거나 막 그러면 일단 먼저 의심을 하는 게 더 조심하는 거죠. 더 의심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고 진짜면은 거기에 맞게 또 대응하면 되고 아니면은 바로 이제 신고를 해서 피해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요 저한테 보이스피싱을 했던 번호로 연락을 했는데요. 뭐라고 뜨냐면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서 보이스피싱 등의 신고에 의한 경찰청 요청에 의해서 당분간 뭐 수신이 정지됐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주무관이라고 사칭했던 놈이 그 휴대폰 번호가 하여튼 그래서 저는 모르는 번호 안 받습니다. 모르는 번호나 근데 또 사업적으로 일적으로 또 받아야 되잖아. 나는 또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또 만약에 거래처 이렇게 거래 연락이 오늘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070은 모르는 번호 그러니까 본폰 내 아이폰으로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아예 안 받아버리고 그 뭐 업무폰도 진짜 모르는 번호나 이런 거 진짜 업무 시간 외에 연락이 오면은 존나 이상하잖아. 업무 시간 외에 나한테 연락을 할 이유가 없거든. 그 뭐야 그 번호로. 그래서 나는 그거는 아예 안 받아버리고 업무 시간 내에 연락하라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보이스피싱을 좀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신고는 국번 없이 경찰 네, 112, 네, 금융감독원 1332로 네, 연락을 해서 뭐 본인이 만약에 진짜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신고를 해서 이렇게 최대한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죠. 무슨 일이 발생하거나 뭘 하면 그 골든 타임 내에 빠르게 이렇게 조치를 하면 또 빠르게 이렇게 본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막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막 계속 쉬지 않으면은 본인 피해가 커집니다. 그렇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좀 당해 보니까 정말 지능범들이다. 지능 쪽으로 타겟 잡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느꼈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무관은 어느 정도 나에 대해서 좀 아는 거 그러니까 나를 검색해보고 어느 정도 아는 주무관 사칭한 놈도 아는 거더라고. 어? 너는 잡히지 마. 잡히면은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이제 마케팅 업체랑 계약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실무자로 인천에 있는
그거였어요. 근데 약간 떴다방처럼 이제 약치고 튀는 애들이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인천까지 네, 쳐들어갔습니다. 그 회사 주소 그거라고 해가지고 감히 나를 속여?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막 이제 회사 퇴사했을 때쯤이었는데 이제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확인 차원에서 이제 쳐들어갔는데 근데 거기를 이제 갔거든요. 근데 진짜 그 회사 대표 하여튼 대표라는 사람도 바지였고 그 엄청 어린 애였어. 나보다 훨씬 더 어린 애였네. 하여튼 걔를 바지로 세워놓고 하여튼 그렇게 막 계약만 여러 개 해놓고 이제 돈만 꿀꺽 가고 이제 온라인 마케팅 그 업체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걸로 나는 기억을 하거든. 하여튼 여러분들도 보이스피싱 뭐 이렇게 사전에 이제 예방하는 게 가장 좋고 안 당하는 게 중요하죠. 안 낚이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피해를 받았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받아가지고 내가 금전적인 피해나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빠르게 최대한 골든타임을 지켜야 됩니다. 골든타임을 지켜야 되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거를 해서 걔한테 민사까지 걸고 다 하여튼 그 피해 사실을 다 이렇게 보상을 받아야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는 총책이나 총판으로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제 보통 대포를 많이 쓰고, 그러니까 본인들 명의로 안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대가리들을 존나게 굴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애들이 많은데, 하여튼 뭐 저는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고 그건 이제 제 손을 떠난 거니까 이제 저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부분만 이제 뭐 자료만 성실하게 이제 하고 뭐 그 경감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피해를 본 거는 이제 민사로 이제 걔한테 만약에 잡히면 걸어라 하는데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제 피 같은 26,800원이 나갔으니 저는 무조건 받아내고 그래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 그냥 만나가지고 왜 나한테 보이스피싱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 그냥 얼굴 보고. 제가 또 그런 거 잘하거든요. 예, 뭐 저는 뭐 무서운 게 없죠. 이런 저를 기망하고 사기를 친 놈에게 내가 무서움을 왜 느껴야 되지? 오히려 내가 갚아줘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보이스피싱 항상 조심하시고요. 저도 이제 이런 일을 겪었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을 예방하고자 준비한 콘텐츠니까 항상 더 생각하고 더 확인하고 더 조심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이슈 66화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만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